네, 반갑습니다. 저 명사 초청 특강 오늘 최한규 세무사님 모시고 최종 1주택 관련해가지고 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한규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최한규 세무사님 양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대표 세무사님이시고요. 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44회 세무사 시험 합격, 그리고 이제 현재 참세무법인 마포지점에서 대표 사무사로 계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그리고 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중앙교육원 세법 강사로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되는 거에 대한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내용입니다. 5항을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조문인데 보시면 뭐 잘 모르시겠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보유기간 계산은 95조 4항에 따르고 2주택 이상인데 일시적 주택은 또 2주택에서 뭐 제외한다고 하고 네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모두 처분해서 또 신규 취득해서 일시적 주택이면 뭐 또 제외하지 않는다. 네네네. 뭐 하여튼 뭐 굉장히 길고 괄호로 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조문은 그렇게 돼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부칙이 이 조문이 2019년 2월 12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개정은 이때 됐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20년 12월 24일 날 2021년 1월 1일 날 시행한다는 게 뭐냐라는 게 또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네. 양도, 뭐 증여, 용도 변경 등 해서 나오는 그 괄호 부분이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17일 날 또 시행령 개정되면서 또 변경된 부분인데, 기존의 154조에서는 양도하는 경우만 이제 조문에 두고 있었는데, 네네. 이 양도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그쵸. 처분의 개념, 처분의 정의를 2021년 2월 17일 날 처분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라는 게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개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두 차례 걸쳐서 개정이 됐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인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말이 많은 약간 아직 지금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조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154조를 조금 한번 뜯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자, 154조 5항의 구조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54조 5항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단서 조항인데, 아까 네. 앞에 잠깐 가보시면 네. 원래 보유기간 계산은 95조 4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네. 이게 기본인데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가 붙는 거죠. 원래 네. 95조 4항이라는 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당연하죠. 보유기간의 그쵸. 계산은 그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니까 당연한 건데,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에서. 네. 자, 그럼 단서가 뭐냐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네. 2주택 이상, 뭐 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면 2주택, 3주택, 4주택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그런 1세대가 세대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주택, 뭐 여러 개 주택이 있다가 뭐 두 개 주택 중에서 하나를 처분하고 하나가 남았다. 이런 경우에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이 1주택이 된 날부터, 네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네. 보유기간을 기산을 다시 해라. 네네. 여기서 말하는 보유기간을 기산을 다시 해라는 말은 비과세를 따질 때 그 기간 계산의 스타트를 그때부터 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때 기본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보유. 2년 보유가 기본이죠.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데 그렇죠. 그 이후 8월 3일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요건뿐만이 아니라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까지 지금 네네.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설령 개별 주택들의 보유 기간이 또는 거주 기간이 만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최종 1주택 딱 하나 남아가지고 딱 1주택이 된 순간 그 순간부터는 자 2년 추가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일단은 단서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누구나 이제 1주택이면은 2년 추가 보유해야 돼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추가 보유 및 거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거주까지 챙겨야 되냐 요거는 당시에 이 해당 부동산에 취득일 현재 거주 요건이 있었으면은 2년 추가 보유하는 기간에도 2년 거주를 채워줘야 되는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다거나 파리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해서 당초에 거주 요건이 없었다면 2년 추가 보유하는 기간에도 거주 요건은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사실은 또 이슈가 되는 게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으로는 무조건 또 거주까지 챙겨줘야 되는 걸로 또 나와 있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단서 조항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잠깐만 또 네. 자, 여기 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는데 2주택 이상 네. 괄호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가로 여기입니다. 여기. 괄호가 쭉 돼 있다가 제외하되 컴마로 돼 있고 또 2주택 이상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네. 제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네.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 뒤에 네. 괄호 조항이 있는데 네. 이 괄호 조항이 컴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앞에 전단과 괄호 네. 전단, 괄호 후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컴마를 중심으로 앞뒤 두 개. 자, 2주택 이상의 괄호로 시작되고 있는 괄호 전단은 자, 네.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에 네.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2주택은 제외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최종 1주택이 되었지만 네. 그 사유가 155조라는 거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일시적 1세대 네. 2주택 비과세 특례, 그 다음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 특례 조항들입니다. 이런 특례 조항들, 그 다음에 156조의 2, 1주택과 1 조합원 입주권일 때 비과세하는 방법, 156조의 3, 1주택과 1 분양권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자 1주택이 되어도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된 경우에는 추가 2년 보유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네. 네, 이게 괄호 전단의 내용입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괄호 후단 컴마 이후. 요 컴마 이후. 컴마 이후. 여기서부터네요. 2주택 이상을 이제 보고. 네네네. 그걸 따로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는데 처분을 하고 1주택이 남았으면 네. 그때부터 추가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설령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외하지 자, 않으니까. 자, 제외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2주택 이상은 네네네. 자, 위에 보시면 괄호 전단에 나오는 이런 155조 등에 따른 네네네. 2주택이 아니라 그냥 네네. 그런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2주택, 다주택. 그냥 다주택 상태인 경우에 하나 팔았을 때 하나가 남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괄호 후단의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은 그 순간에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설령 하나 더 취득해서 신규 주택이 돼서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추가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앞에 앞으로 봤을 가시면은 여기 모두 처분해서 이제 또 괄호, 대괄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처분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2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 당초 그 전에는 모두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네네. 양도를 처분으로 바꾸면서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처분의 사유로 본다는 이제 뜻이 되는데 그 적용은 이제 증여와 용도 변경이 이때 2월 17일 날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은 이 0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공포한 날이 2월 17일이니까 네. 2월 17일부터는 증여와 용도 변경의 경우에도 처분의 개념으로 보아 최종 1주택 관련된 개념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증여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 전까지는 처분의 사유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행이 네네네. 2월 17일부터니까 설령 증여나 용도 변경을 그 이전에 하셨으면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를 증여나 용도 변경을 2021년 2월 16일까지 하셨으면은 최종 1주택에 관련된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추가 2년 보유할 필요가 없는데 네.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증여를 했거나 또는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처분의 개념, 처분의 사유에 들어가니까 추가 2년 보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네요. 네. 이전에 좀 빨리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빠져나갈 수가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혹시 부담부 증여를 2021년 네네. 2월 16일 이전에 부담부 증여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최종 1주택 개념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기 때문에 네네. 부담부 증여하면은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 보시면 부담부 증여하는 그러네요. 경우는 제외라고 네. 해놨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참고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네. 네. 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최종 1주택 된 경우, 자, 주택과 주택인 경우 네. 보겠습니다. 자, 단서조항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대전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딱 1주택이 남은 그 순간부터 추가 2년 보유하세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네네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2012년도에 A주택이 있었어요. 네. 2012년. 12년에 그 다음 2016년도에 B주택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주택 상태인 거죠. 2주택 네네네. 상태. 2주택 상태였는데 여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주택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대로 넘어왔죠. 자, 근데 2021년 4월에 A주택을 처분한 겁니다. 자, 근데 A주택과 B주택 상황을 봤더니 뭐 일시적 2주택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는? 넘어버렸으니까. 네, 뭐 기간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처분한다면은 과세로 처분을 해야 되겠죠. 과세. 또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주택 중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 아니거나 일단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었으면은 뭐 그냥 중과 배제가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과세가 된 경우에는 자, A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B 주택이 1주택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B 주택을 처분할 때는 A 주택, 직전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추가 2년 보유를 해 주셔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근데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최종 1주택 관련된 개념 중에서 이 개념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최종 1주택이 됐으면 네. 2년 추가 보유 또는 거주까지 챙겨주면은 비과세는 되는 겁니다. 네. 아예 비과세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1주택이 됐으면 2년 추가 보유해라라는 거지, 더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B주택을 만약에 비과세를 만약에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해야 되니까 2021년 4월 21일이었다면 23년 4월 21일 이후에 처분하시면은 비과세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급하시니까 이제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처분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시는 거겠죠. 네. 네. 그렇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1주택이 있었는데 네.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로 넘어왔다가 올
여기 2021년인데. 네네, 예, 괜찮습니다. 예, 2021년 1월 17일 날 취득을 했어요. 2021년 네, 새롭게 취득해서 2주택이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급했는지 B주택을 과세로 처분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처분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로 처분되니까 최종 1주택이 된 거죠, 이때. 그렇죠. 그래서 2022년 4월 21일부터 직전주택, B주택 양도일부터 추가 2년 보유해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경우. 일반적인 네. 케이스, 우리 앞에서 봤던.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네. 2021년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20년 12월 31일 2주택 상태에서 넘어온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사례에서도 2020년 12월 30일 기준에서 한 채였다가 추가적으로 한 채를 올해 더 취득해서 2주택이 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하는 게 맞는데, 네. 자, 이 시행 시기가 아까 언제부터라고 했죠? 우리 최종 1주택이 적용되는 154조 5항이 적용되는 시기는 21년 1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혼란이 많았어요. 이게 전에 팔았던 게 나중에 2021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 1세대 1주택 이제 최종 1주택 판정할 때 2021년 1월 1일 현재 네.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그 전에 과세로 처분하든 비과세로 처분하든지 간에 1주택인 상태가 돼서 2021년 기준으로 1주택인 경우 이렇게 넘어와서 1주택인 경우에는 최종 1주택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1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네네. 당초 취지가 이게 154조 5항의 취지가 다주택자들 주택수 줄이세요. 1주택만 만들어 놓으세요라는 의미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요거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종 1주택 개념들이 적용된다. 네네. 네. 그럼 요거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자, 그래서 A주택이 2012년도에 취득을 했다가 2016년도에 B주택을 취득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A주택을 2020년도에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네. 해버렸으면 2021년 1월 1일 기준에는 B주택 한 채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이 돼가지고 올해 1주택인데 얘를 바로 처분하면 원래는 최종 1주택이 된 순간부터 2년 추가 보유해야 되는데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1주택으로 봐서 그냥 당초 원래 2016년에 취득한 그 날짜부터 그렇죠.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례가 다른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저 돈 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돈 버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일단은 상담하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하는 거는 세무사님 덕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가장 저는 기분이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2시간 사실 뭐 별로 힘든 건 없고 나름 이렇게 설명 이렇게 좀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지금 감사합니다. 뭐 초록부동산님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또 말씀 더 드릴 수도 있고 근데 뭐 힘드네요 뭐 어렵네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하여튼 칭찬은 고래서 춤추게 만드니까 저를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최한규 세무사님을 좋아하시고 응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큰 고생해주신 최한규 세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왠지 오래 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 또 나오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또 자주 나온다고 뭐라 하고 하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